뉴욕의 주요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의료기구가 아닌 기묘한 도구가 하나 비치되어 있습니다. 바로 까르띠에 전용 드라이버입니다.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팔목에서 이 팔찌를 제때 풀어내지 못해 수술이 지체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죠. 명품은 대개 최고의 편리함과 우아함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까르띠에는 정반대의 전략을 썼습니다. 전용 드라이버가 없으면 절대 벗을 수 없는 극도의 불편함. 까르띠에는 왜 고객의 팔목에 나사못을 박아 자발적 구속을 사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이라는 낭만 뒤에 숨겨진 치밀한 비즈니스 설계를 파헤쳐 봅니다. 1969년 뉴욕, 까르띠에의 디자이너 알도 치플로는 지독한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간 연인을 붙잡지 못한 상실감 속에서 기괴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누구도 내 사랑을 뺏어가지 못하게 상대를 잠가버릴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다소 집착적인 상상이 러브 팔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중세시대 기사들이 아내에게 채웠던 정조대에서 영감을 얻어 전용 도구가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금속 팔찌를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팔찌의 잠금 장치를 흔한 고리가 아닌 나사못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용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여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이 팔찌는 착용하는 순간부터 누군가에게 귀속되었다는 심리적 지배력을 물리적 형태로 구현해냈습니다. 알도 치플로는 이 팔찌를 두고 현대판 정조대라고 직접 언급하며 사랑은 자유가 아니라 서로를 가두는 약속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의 기괴한 집착이 담긴 이 팔찌가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국이 되기까지는 까르띠에의 냉혹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이 제품을 팔기 위해 명품 브랜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금기 사항을 마케팅의 핵심 무기로 삼았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러브 팔찌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서는 착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주얼리는 혼자서도 쉽게 탈착할 수 있어야 상품성이 높다고 평가받지만 까르띠에는 이 상식을 파괴했습니다. 두 개의 반원형 금속을 맞붙이고 타이니 드라이버로 나사를 정교하게 조여줘야만 팔찌가 고정되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즉, 고객은 천천만천만 원을 지불하고 금부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나를 잠글 권리를 부여하는 종속의 계약을 구매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디자인의 차별화가 아닙니다. 까르띠에는 이 불편한 공정을 통해 고객에게 결속의 의식을 판매했습니다. 팔찌를 차는 행위 자체가 파트너의 도움을 필수적으로 요하게 만들므로써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심리적 환상을 극대화한 것이죠. 또한 한 번 착용하면 문신처럼 24시간 내내 차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이 브랜드를 고객의 일상에 강제로 박제했습니다. 씻을 때도 잠잘 때도 뺄 수 없는 이 팔찌는 착용자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장치로 작동합니다. 까르띠에는 제품의 편리함을 포기하는 대신 고객의 삶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심리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러브 팔찌를 구매하기 위해선 돈 외에 한 가지 필수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보통의 브랜드는 더 많은 사람이 제품을 사게 하려고 안달하지만 까르띠에는 출시 초기 본인 스스로를 위한 구매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매장에 혼자 들어온 고객이 아무리 많은 돈을 내밀어도 이 제품은 연인에게 선물할 때만 살 수 있다며 돌려보냈습니다. 명품 브랜드가 잠재적 구매자를 직접 거절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치밀한 오관계 마케팅이었습니다. 스스로 산 장신구는 언제든 실증나면 버릴 수 있지만 연인이 드라이버로 내 팔목에 직접 채워준 팔찌는 버리는 순간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게 됩니다. 까르띠에는 나를 위한 소비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두 관계를 증명하려는 욕구를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팔찌 한 쌍을 팔기 위해 두 명의 고객을 동시에 매장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귀속되었다는 착각을 심어주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강요한 것입니다. 브랜드의 품격을 박제하기 위한 로열 마케팅으로 정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까르띠에는 일반 판매를 시작하기 전 당대 최고의 화제를 뿌리던 25호상의 유명 커플에게만 이 팔찌를 헌정했습니다. 윈저 공작 부부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 소피아 로렌과 카를로 폰티 같은 이들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대중은 파파라치 사진 속에 찍힌 그들의 팔목을 보며 러브 팔찌는 곧 위대한 사랑의 증표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각인했습니다. 결국 까르띠에는 팔찌 표면에 노출된 나사못을 하나의 강력한 상태 표시기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팔목에 보이는 나사 문양은 단순히 금값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고 나를 잠가준 상대는 까르띠에 1,000만 원권을 결제할 능력이 있다라는 사회적 신호를 발신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매출은 폭발했고 러브 팔찌는 영원한 사랑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축복이었던 이 드라이버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도구로 변모합니다. 드라이버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팔목의 구속을 풀 수 없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연인들이 결별하거나 이혼할 때 러브 팔찌는 가장 비극적인 골칫덩이가 됩니다. 이 팔찌의 핵심인 누가 드라이버를 가질 것인가가 현실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뉴욕과 런던의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위자료 합의만큼이나 드라이버 반환 협상이 치열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최악의 경우 한때 사랑의 증표였던 이 팔찌를 공업용 절단기로 끊어내는 순간 로맨틱한 환상은 파괴되고 오직 훼손된 금부티라는 냉혹한 현실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병원 응급실에서도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MRI 촬영이나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드라이버가 없어 팔찌를 풀지 못하면 의료진은 팔찌를 강제로 파괴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맨해튼이나 베벌리 힐스처럼 부유층이 밀집한 지역의 대형 병원들은 나이팅 까르띠에 전용 드라이버 세트를 상시 비치해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생사를 다투는 의료 현장에서조차 이 팔찌는 풀어야 할 숙제로 취급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팔찌의 진정한 무서움은 중고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황금성에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팔렸던 팔찌들이 관계의 종말과 함께 매일같이 중고 매장에 쏟아져 들어오지만 지미추와 같은 다른 명품들과 달리 감가상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 30개 달하는 18K 금의 실질 가치와 까르띠에라는 브랜드 자산이 결합하여 이별 후에도 현금화가 가장 빠른 자산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까르띠에는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가치를 팔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별 보험에 가까운 실물 자산을 유통한 셈입니다. 최근 까르띠에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거의 금기였던 연인 전용 판매 원칙까지 스스로 폐기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온 고객에게도 자신을 사랑하는 징표라는 명분을 내세워 팔찌를 판매합니다. 한 손으로는 구속을 강조하며 로맨틱한 환상을 팔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리별을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넓히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것은 결국 아름다운 보석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고 싶어하는 혹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 가두는 비용입니다. 까르띠에 러브 팔찌는 명품 비즈니스가 인간의 불안을 얼마나 정교하게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랑이라는 불안한 감정을 드라이버라는 물리적 도구로 꽉 조여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결핍을 파고든 거죠. 결국 우리가 산 것은 팔찌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당하고 싶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걸 증명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은 변해도 까르띠에의 수익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팔목에 채워진 건 사랑인가요? 아니면 까르띠에의 치밀한 설계인가요?